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하지정맥류의 압도적인 연구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수술 경험도 압도적으로 높으신 차무지외과의 박인수 원장님 모시고 하지정맥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무지외과 대표원장, 압도적인 대표원장 박인수입니다. 네, 압도적인. 원장님 오늘은요, 내가 하지정맥류인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가진단 방법, 뭐 쉽게 몇 가지가 될까요? 그냥 딱 예쁘게 10개 준비했습니다. 10개. 오, 10개. 네. 가볼까요? 네. 자,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가족력이 있다. 가족력이 네, 있다. 가족력이 있다. 평상시에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하지정맥류는 유전의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실제로 뭐 많게는 80%에서 90%까지 가족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결국 혈관의 생김새거든요. 혈관이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가족력이 있으면 내가 그만큼 하지정맥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미 튀어나온 혈관이 있다. 이거는 육안으로도 이렇게 딱 그렇죠.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지정맥류인가? 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혈관이 이미 튀어나와 있으면은 이거 아닐 거야 하지 마시고 맞거든요. 물론 정상 혈관이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고 혈관이라는데 혈관이 아니라 이제 근육이나 어떤 다른 지방종이나 어떤 뭐 양성 종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볼록 나왔다고 다 하지정맥류는 아니지만 일단 뭔가 비대칭적으로 볼록 혈관이 튀어나온 듯한 현상이 있으면 거의 뭐 하지정맥류라고 자가 진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자가진단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광범위하게 실핏줄이 많은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튀어나온 거 방금 얘기했는데 튀어나온 거는 울퉁불퉁한 하지정맥류가 맞죠? 맞는데 이제 실핏줄 우리가 뭐 모세혈관 확장증, 거미양 정맥류, 뭐 영어로 스파이더 베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 또는 손바닥만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조금 뭐 한 두세 군데 산재되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실핏줄이라기보다는 이미 속에서 뿌리혈관, 복제정맥에 이상이 같이 동반된 명백한 하지정맥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상, 이제 뭔가 다리가 아프긴 한데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덜 하지고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다리에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정맥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맥류도 결국은 아래쪽으로 계속 정맥혈이 쏠리면서 증상이 악화가 되는 거라서 아침에는 사실 정맥혈이 혈류 자체가 울혈이 되거나 다리에 정체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앉아 있거나 우리가 서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하체를 아래쪽으로 두고선 생활을 하게 되면 저녁이 될수록 계속 증상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아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많으세요. 근데 정맥 증상은 쥐나고 뭐 저리고 무겁고 땡기고 붓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인데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에 심해진다 그러면은 또 하지정맥의 어떤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자가진단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리가 저리고 오금이 땡긴다, 뭐 무겁다 그런 증상들이 좀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하지정맥류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맥류 때 딱 정해진 증상이 있지는 않아요. 울퉁불퉁 심해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딱 하지정맥류를 얘기할 수 없고 쥐나는 증상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쥐가 난다고 다 하지정맥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모아봤는데 다리가 조금 저리고 특히 이제 오금이 땡긴다. 무릎 뒤편이 뒷다리가 땡긴다. 그다음에 뭔가 묵직은하다. 그런 증상이 다 내가 좀 골고루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맥류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차무지외과의 하지정맥류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자가진단법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 새벽에 자다가 기지개 켤 때 쥐가 자주 난다. 결국 이제 활동 중이냐 휴식 중이냐라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쥐가 날 수 있죠. 쥐가 날 수가 있는데 운동하다 나는 게 아니고요. 낮에 활동하다 쥐가 물론 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멀쩡히 쉬다가 새벽에 뭐 기지개 펴거나 자세 바꾸다가 쥐가 나는 거 아주 많이 흔히들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뭐 1년에 한두 번이야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상 새벽에 자다가 기지개 켤 때 쥐가 나요 라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하지정맥류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왜 쥐가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 이제 쥐가 나는 거는 우리 세포, 근육 세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걔네들이 이제 먹고 살고 뭔가 또 배설을 하고 노폐물이 생길 텐데 네, 좋습니다. 다음 자가진단법 어떤 게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때 더 불편하다. 움직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가만히 있을 때 더 증상이 심하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하지정맥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맞아요. 좀 고여 있을 네. 때 더 불편하다면 그렇죠. 하지정맥류의 증상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하지정맥류 자가진단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자가진단법 어떤 게 있을까요? 허벅지의 증상보다는 종아리의 증상이 더 아프다. 저려요, 뭐 아파요, 뭐 무거워요, 뭐 땡겨요. 근데 허벅지보다는 종아리가 더 그런 경우가 정맥류 때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울퉁불퉁한 것도 보면 허벅지부터 올라오시는 분들보다는 종아리부터 올라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허벅지가 불편하거나 골반 쪽이 불편한 경우에는 물론 정맥류도 가능성이 있지만 허리나 척추 쪽의 문제 때문에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경우가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맥류는 어쨌거나 피가 쏠려서 무릎 아래 종아리가 확실히 더 저리고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자세한 거는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네. 점.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가진단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출산을 이제 많이 한 경우 제가 보기에 출산 경험 3번 이상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하지정맥류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임신과 출산 자체가 하지정맥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임신 중에 이제 여성 호르몬 변화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하지정맥류 유발하는 이유가 있고 임신 중에 이제 자궁이 확장되고 태아가 크면서 골반 쪽에 있는 혈관을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다리 쪽에서 다시 몸으로 올라오는 정맥이 이제 눌리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아래쪽에 피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아래쪽에 정맥류가 더 확장이 되는 그런 물리적인 압박 효과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임신 중인 분들이 다리가 많이 붓는다. 네. 심할 정도는 이제 네, 신발도 맞아요. 신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출산이 반복될수록 하지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인데 발목 주변에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피부염이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피부염이요? 네. 이거는 좀 의외인 것 같아요. 피부염과 하지정맥류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정맥류의 합병증 중에 정맥성 피부염이라고 해서 다리에 피부염이 생기는 합병증이 있어요. 네, 이 정맥류라는 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피부 쪽에도 영향을 주고 피부에 염증 생겨서 습진처럼 막 가렵고 심해지면 까맣게 피부 변색도 되고 더 심한 경우에 이제 궤양 생기고 피부가 썩는 경우인데 그게 혈관이 튀어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혈관이 돌출이 없이도 만성적인 피부염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피부가 가렵거나 뭔가 색깔이 변하면 피부과, 습진이라고 생각하면 피부과를 가게 되겠죠. 당연히 뭐 그렇죠. 피부과를 가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실 피부과 선생님들도 일일이 다 혈관 초음파를 보지 않는 한 이게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긴 정맥성 피부염인지 단순한 습진성 피부염인지 감별을 눈으로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저도 절대 못합니다. 초음파를 꼭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초음파를 피부과 선생님들이 보지는 않으시니까 실제로 피부과에서 몇 달째 계속 스테로이드 연고만 발랐는데 낫지 않고 계속 고생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혈관이 뭐가 튀어나왔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 쪽에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피부염이 있으면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어도 하지정맥류를 한 번은 체크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좋아지거든요. 네. 수술하고 나서. 피부염이 맨날 가렵던 게 수술하고 한 달 안에 좋아져요. 색깔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신기해요.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혈관은 초음파로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지정맥류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10가지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원장님 마지막 정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자가진단 사실 많이들 물어보시고 인터넷에 보면은 하지정맥류 연관 검색에 자가진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기 전에 내가 하지정맥류가 맞나? 의심을 해볼 수 있나?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쉽게 10개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자막으로 10개를 띄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 궁금하시면 돌려보시고 뭐 10개 중에 하나 있다고 하지정맥류라는 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10개 중에
내가 꽤 자주 비슷한 유사한 증상이 서너 개 이상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하지정맥류를 의심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지정맥류는 놔두면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진행을 하는 병이라서 초기에는 조금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진행이 되면 일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심이 되면 일찍 와서 진단받고, 예상외로 수술하고 나서 이게 그냥 나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몇 년째 반복되고 안 나올 줄 않았던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의심이 되신다면 자가진단법 꼭 참고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하지정맥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